안녕하세요, 검은거인입니다. 닌자에 등록된 빌드 중 하나를 골라 직접 세팅해보고 느낀 장단점을 리뷰해보는 닌자 빌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빌드는 냉기 컨버트 역학 폭발입니다. 이전 리뷰인 권능 착취와 같은 완더 빌드이고, 주로 군단 버스 기사들이 사용하는 스킬인 역학 폭발은 이전 리그들에서 역학 투사체와 같이 사용하며 매핑을 담당하던 스킬이었습니다. 이번 리그의 역학 폭발은 역학 투사체를 같이 사용하는 빌드가 전체의 5%로 대부분의 빌드가 역학 폭발만을 사용했고, 원제를 사용하는 힘 스태킹 빌드와 냉기 컨버트 빌드, 낮은 비율로 지능 스태킹 빌드도 보였습니다. 냉기 컨버트 빌드는 운명의 저항, 화염의 망토, 마옥소틀, 전창조 등 매우 탱키한 세팅으로 되어 있었고, 과연 역학 폭발 하나만으로 어떤 성능을 보일지 궁금해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투구, 장갑, 신발, 반지, 무기를 모두 레어로 사용하며, 그중 장갑에서는 총 60%의 냉기 컨버트가 필수였고, 무기에서는 높은 물리 DPS와 공속, 치확이 필수였습니다. 신발과 투구는 어렵지 않게 제작이 가능했으나, 장갑의 경우 장막 오브가 필수로 들어가야 했고, 접두어에 냉기 컨버트가 뜨지 않을 경우 꽤나 많은 커런시를 필요로 했습니다. 또한 포식자 옵션을 특출난까지 올리기 위해 갈등의 오브 도박도 필요로 해서 많은 커런시,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죠. 무기는 직작이 불가능할 만큼 낮은 확률을 가지고 있었으나, 매장지에서 만들어진 물리 마법봉을 구매할 수 있어 나름 준수한 성능의 무기를 백디바인 안쪽으로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반지는 다면의 반지를 사용했는데, 총 4개의 접두어, 1개의 전미어를 가지고 있는 이 반지에서 공원피, 화염피해 개인, 생명력, 카오스 저항을 챙겨야 했습니다. 매물이 너무 부족하고 완제품은 너무 비싼 가격대를 형성했고, 직작을 하려면 공원피해 분열 도박서부터 시작해야 했죠. 분열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6개의 1딥인 발작의 에센스로 작업하며, 접두 고정 카오스 재련으로 높은 티어의 카오스 저항까지 저격을 해야 해서 꽤 높은 수준의 제작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난이도 때문에 죽음의 제촉으로 아드레날린을 이용하는 빌드도 절반을 차지했으며, 빌드를 즐기는 데 있어 반드시 필수라고 할 만큼 중요한 반지는 아니었습니다. 투구, 장화, 장갑에서 1티어의 주문 억제 확률을 챙기더라도 6개의 문신을 추가로 더해야만 100%의 주문 억제가 가능했으며, 또한 모든 레어에서 카오스 저항을 1티어로 챙겨야만 전창조 없이 80%의 카오스 저항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꽤나 높은 세팅 난이도를 가진 이번 빌드에서 금전적으로 큰 장벽인 니미스, 마피, 전창조까지 사용해야 하다 보니 빌드 진입 장벽이 꽤나 높았습니다. 역시나 넓은 범위와 니미스로 인해 매핑에서는 최고의 효율을 보여줍니다. 군단 기사들이 사용하는 스킬인 만큼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성능은 어떤 스킬들보다 뛰어났으며, 화면 밖의 적까지 타격이 가능한 커버 범위는 꼭 한 번쯤은 경험해 볼 만한 스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장점의 끝이었습니다. 파티클이 많은 스킬 이펙트로 인해 모팩이 많은 구간에서의 프레임 드랍은 다반사였고, 하나의 적을 집중 타겟할 수 없는 니미스의 옵션으로 인해 1대1 상황에서 지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킬 자체의 DPS가 낮아 단일 딜이 매우 처참한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문제로 보스전에서는 최악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역학투사체가 보스전용으로 따로 사용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낮은 명중 DPS로 인해 냉각의 효율이 좋지 않고 동결을 크게 기대할 수 없어 대부분이 원소 집중 보조잼을 사용했고, 냉기 컨버트의 중요한 이점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부분은 꽤 아쉬웠습니다. 감시자의 눈에서 불의 순수한 물피 컨버트를 10%로 챙기더라도 적정선에서는 최대 75%의 물피를 화염으로 컨버트할 수 있었는데, 남은 25%의 물리피해조차 방어 기제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운명의 저항을 사용하더라도 꽤나 아픈 딜이 들어왔습니다. 모팩이 많을 땐 흡수로 버티는 것이 가능했지만, 1대1에서는 낮은 딜로 흡수하는 양이 충분치 않아 스킬을 사용할 애실과 마나를 채우는 것도 용이하지 않았고, 이는 생존에 더욱 위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매핑 한정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뿐 17티어의 보스전조차도 꽤나 버겁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버보스는 시도하는 것조차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6티어의 맵스핀을 빠르게 돌리는 파밍을 한다면 꽤나 적합한 빌드이겠지만, 그 외에 강한 적을 상대해야 하는 파밍에서는 좋지 않은 효율을 보이는 빌드였습니다. 매핑 10점, 보스 1점, 편의성 6점, 빌드 코스트 700 디바인입니다. 권능 착취보다 더 넓은 범위를 더욱 빠르게 커버할 수 있는 매핑은 의심할 여지 없이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각성한 공격 시 원소 피해 보조잼을 사용하더라도 만화가 없는 상황에서의 평타가 원소 피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소 반사와 흡수 불가 맵모드는 피해야 했지만, 그 외 모든 맵모드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으며, 재단 옵션 또한 거르는 것 없이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보스에서는 최악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반 보스조차 몇 개의 패턴을 봐야만 했고 오버보스는 시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DPS를 보입니다. 또한 낮은 피해량으로 인해 흡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마옥소틀의 영원히 계속되는 희생을 활성화시킬 수 없어 생존에서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었으며 스킬을 사용할 만화가 주기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돼서 플레이의 절반을 평타만 때리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편의성은 매핑에서의 쾌적한 플레이 하나로 그나마 중간 점수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외 아이템 제작, 경매장 매물, 세팅 난이도 등 무엇 하나 친절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전미어의 모든 옵션이 1티어로 들어가야만 기준치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불편한 상황이었으며 지능은 그마저도 부족해 레어 주얼에서도 챙겨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 타이트한 세팅을 요구했습니다. 빌드 코스트는 총 700디바인으로 제작 당시 1미러가 670디바인임을 감안하면 성능에 비해 과한 소비로 느껴졌습니다. 물리 완드는 인기가 높은 활, 주문 완드에 비해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었으며 니미스, 마피, 전창조 또한 빌드 코스트를 올리는 주범이었습니다. 매핑 하나만 보고 빌드를 맞추기에는 더 저렴하고 괜찮은 성능을 보이는 여러 빌드가 있어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없는 아쉬운 빌드였습니다. 궁금하신 빌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능력이 되는 만큼 세팅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은거인이었습니다.